다리미 패밀리가 지난 10회에선 시청률이 17.6%를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나도 저런 돈 침대에 누워봤으면 좋겠다는 시청자들이 부러움이 있는 이야기. 이제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된 다리미의 인생 2막 이야기. 그리고 이제야 나타나는 태용의 생모 노예리와 얽힌 사연. 현재 다리미는 지승그룹의 녹즙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본 강주가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는지, 생부를 알게 된 태용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의 뇌피셜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 엔딩에선 지승돈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태용을 찾아와 네가 내 아들이라던데 네가 내 아들이라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하며 매정하게 말하고 가는 장면이 나와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처음 보는 아들에게 지승돈은 왜 이렇게 매정하게 굴었을까요? 지승돈은 노예리가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노예리가 지승돈이 돈을 가져갔던 경험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술집에 나가면서 대학생이라고 속여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노예리가 메일을 보내온 시점이 자신이 돈 130억 기부한 기사가 나간 후여서 그는 노예리가 돈을 뜯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암에 걸렸다는 것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노예리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악역일지 아니면 지승돈의 오해일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아무튼 드라마 마지막엔 노예리와 지승돈 그리고 태웅의 화해 무드가 조성될 텐데요. 그리 되려면 노예리가 당시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이해될 만한 숨겨진 사연이 밝혀질 듯합니다. 노예리는 대학생이 된 고향 친구 봉이가 부러웠습니다. 자신도 대학생이 되고 싶어 봉이 학교에 자주 놀러 갔죠. 그러다 우연히 봉이 친구 승돈을 보게 됐는데요. 에리는 승돈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 그날부터 에리는 승돈을 만날 욕심에 자기도 모르게 대학생인 척 거짓말을 했고, 그러다 그 거짓말이 들통나 승돈에게 차였죠. 그래서 노예리는 시련의 아픔을 떨치고자 멀리 미국으로 가려고 결심했는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기고 미국으로 가게 됐고, 가서 죽어라 일하고 공부해 뉴욕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맥킨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승돈은 과거 술집에서 일하던 노예리가 아니라 성공한 노예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봉희와 노예리는 친구 사이였는데 두 사람이 승돈을 두고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봉희는 태웅이 에리의 아이란 걸 알았을까요? 노예리가 부탁이라도 한 걸까요? 현재는 봉희가 성인이 되어 보육원에서 나온 태용을 집으로 불러 세탁일을 하며 함께 살게 된 걸로 그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봉희가 태용이 노예리의 아이란 걸 알았다면 지승돈의 아이란 걸 알고 있었다는 게 되네요. 지승돈이 던지고 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태용이 얼른 감추자 봉희는 태용이 어디 입사 지원서라도 내는 줄 오해하게 되는데요. 이에 태용은 이곳에서 오래오래 함께 살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서운해하는 기색을 읽어서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고, 아님 차림을 좋아해 봉희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일 수도 있죠. 보통 드라마에서 이런 출생의 비밀 이야기는 누구일까? 어떻게 폭로될까? 언제 만날까? 어떻게 반응할까? 등의 소재로 오래오래 끌게 마련인데, 이 드라마는 예상외로 전개가 스피드 있게 진행됐습니다. 다음 회, 태용은 자기 말만 하고 결과지를 던지고 간 지승돈에게 화가 나 회사로 찾아갑니다. 그리곤 나도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맞받아치는 말을 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강주 또한 태용이 승돈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될 듯합니다. 한편 이다림은 취업에 실패해 현재 지승그룹의 녹즙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본 강주가 도움을 줄 듯합니다. 지난 회 막내 비서가 없어 토요일에도 출근하게 된 회장실 수석 비서가 강주와 마주쳐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상무님께서도 막내 비서 좀 찾아봐 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강주는 그땐 싫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힘들게 배달하는 다리미를 보고 이 자리를 추천해 줄 듯합니다.
또한 다리미는 지승돈이 자신의 눈 수술비 8억을 빌려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잘 모시겠다고 하면서 그 일을 고마워하며 받아들이게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다림은 이제 회사에서 강주와 매일 만나고 도움을 받으며 가까워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언니 차림은 동생이 자신의 상사인 강주와 가까이 지내자 질투심에 강주에게 다가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흥미진진해집니다. 한편 봉희와 길래 만득은 가짜 축의금 1억의 알리바이를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무림의 결혼식 날 와서 공짜 밥을 먹고 가라고 소문을 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연히 미용실에서 마주친 러브캐피탈 직원들이 뭔가를 눈치챌 듯합니다. 이런 일엔 베테랑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탁소가 수상하다고 김성훈에게 알리고 김성훈은 그들의 진짜 속사정을 알기 위해 서서히 세탁소 가족들을 염탐할 가능성이 있어 불길한 예감이 드는 상황입니다.